こちらご覧ください。ものすごい炎です。煙もかなりの量が上がっています。자칭 재난 대국이라던 일본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이은 재난에 일본의 재난 대응 능력이 상상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지난달 26일 일본 북동부 이와테현에서 발발한 대형 산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며 일본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소실 면적은 2,600헥타르를 넘어섰으며 일본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1992년 홋카이도 구시로시 화재를 뛰어넘는 30년 만의 최악의 화재라고 발표했습니다. 본래 일본은 섬나라답게 습도가 높아 화재가 확산되기 힘든 환경을 가지고 있어 산불이 나도 국지적인 화재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이례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숲 전체가 바짝 마른 땔감처럼 되어버렸고 산불 대응 경험이 적은 일본 소방 당국의 한계가 드러나며 화재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강풍까지 더해지며 화재를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죠. 일본 소방 당국의 대응 능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벌써 화재 진압용 헬리콥터가 바닷물을 퍼나르는 장면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일본보다 더 심각했던 미국 LA 산불 사태에서도 바닷물을 화재 진화에 투입한 것은 화재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나서였습니다. 소방용수가 부족하다 해도 바닷물을 쓰는 순간 토양이 오염되어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워지고 건물과 차량도 부식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한 고민 끝에 투입됐었죠. 허나 일본은 벌써 바닷물을 소방용수로 쓰고 있고 현지 주민들은 이에 대한 어떤 상의도 설명도 없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농민들은 바닷물로 인해 농지가 전부 망가지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산불로 최소 1명이 숨지고 84채의 건물이 불에 탔으며 집계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에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2,000가구 5천여 명의 주민의 대피령이 떨어졌고 1,200명의 주민들이 대피소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사회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불로 피난 명령이 떨어져 모든 주민들이 대피했을 마을에 사람이 남아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관들이 긴급히 출동했는데요. 확인 결과 대피령으로 마을이 빈틈을 노린 빈집털이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재난을 틈탄 빈집털이 사건은 일본에서는 너무 흔한 일이 되어서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동일본 대지진이나 노토 반도 지진 당시에도 대피령으로 마을이 텅 비어버린 틈을 노린 빈집털이범들이 기승을 부렸었습니다. 이들은 집주인이 대피한 틈을 타 빈집의 세간살이를 훔쳤고 심지어 방사능으로 오염된 후쿠시마 지역에서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런 도둑들을 막기 위해 당국이 재난 지역 출입을 봉쇄하자 자원봉사자로 위장에 침입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었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범죄까지 또 한국인 탓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일본 내상에서 재난 지역에서 한국인들이 빈집털이를 하고 있다는 유언 비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사실이라 믿은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인들 대상을 증오 가득한 폭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재해 현장 털이가 한국인들의 특기인가? 재해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한국인 도둑들이 등장한다. 동일본 대지진 때도 한국인들이 빈집을 털었었다. 전부 잡아서 추방해야 한다. 우리 경찰과 자위대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한국인들의 만행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나 노토반도 지진 등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서 한국인이나 제1도둑들이 빈집털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했는데요. 덕분에 인근 지역에 사는 제1한국인들이 범죄자라 손가락질을 받으며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허나 그때마다 경찰 조사로 그 도둑들도 결국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었죠. 하지만 혐한을 하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이들은 진실은 외면한 채 한국인들이 도둑이라는 말을 매번 반복하고 있고 매번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반박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일본 시민단체에서 관동대지진이 떠오른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데요. 관동대지진 당시에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뿌렸다는 유언 비어가 확산되며 수천 명의 무고한 한국인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관동대지진 진상규명 활동가인 니시자키 마사오 씨는 또 다시 관동대지진 당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죠.
일본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혐한 시위와 인종차별 발언을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자연재해마저 한국인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게다가 이번 산불을 어떻게 진압하더라도 일본의 재난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름다웠던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던 LA 화재를 결국에 진압했지만 불의 재난 다음에는 물의 재난이 LA 주민들에게 절망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2월 중순 막막한 화재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대기의 강이 지나가며 폭풍우가 불어닥쳤습니다. 대기의 강은 띠처럼 얇고 긴 강수대를 말하는 것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의 비를 쏟아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LA 지역에서 9개월치 강수량보다 많은 비가 단 이틀 만에 쏟아지며 홍수가 발생했고 구급차가 바다에 떠밀려가거나 산사태가 일어나 주택이 휩쓸리는 등 심각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기후 채찍질이라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화재로 인해 땅이 바짝 말라 있는 상태에서 화재 진압에 사용된 물이 증발하며 대기 중 수증기가 급격히 축적되어 가뭄과 홍수가 빠르게 전환되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산불 자체가 홍수 피해를 더욱 악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산불로 나무들이 모두 소실되며 토양이 물을 저장하지 못했고 그대로 땅으로 흐른 물이 토사를 유실시키며 산사태를 빈번하게 발생시키고 홍수 피해를 극대화했다는 것이죠. 일본 역시 이번 산불 이후 홍수나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일본에서는 하나의 재난이 연쇄적인 재난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5m에 달하는 눈이 내렸던 일본 홋카이도 지방에 드디어 눈이 그치고 날도 어느 정도 풀리면서 한숨 돌리는 듯 했지만 곧바로 또 다른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주민들은 심각한 붕괴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일본에서 한파와 폭설이 이어졌었는데 3월이 되자마자 한낮 기온이 20도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오르며 4월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자 그동안 쌓였던 눈이 갑자기 녹으면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아키타현에서는 80대 남성이 지붕에서 떨어진 눈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되었고 이와테현에선 녹은 눈이 산사태를 일으켜 미국인 관광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지붕에서 눈과 함께 떨어진 기와 파편에 맞아 쓰러지거나 눈이 녹으며 건물이 주저앉아버리는 대형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죠. 이러한 피해는 제설 지원이 부족했던 지방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일수록 고령층 인구 비율이 높아 이러한 사고에 쉽게 노출되며 작은 사고로도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폭설과 화산 분화의 이번 초대형 산불까지 일본의 부실한 재난 대응 능력이 드러나며 일본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초대형 재난이 발생한다면 과거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는 재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과거와 비교해 뚜렷한 개선점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해 초 노토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일어났을 당시에도 정부의 늦장 대응으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는데요. 당시 피해 지역에 대한 구조와 복구 지원이 늦어 많은 주민이 고립됐었고 이재민들은 현재까지도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노후화된 인프라는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더욱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설처럼 대형 재해 발생 시 붕괴 위험이 높으며 목조 건조물의 비중이 높아 화재에도 취약합니다. 더 큰 문제는 기후 변화로 인해 이러한 재난이 앞으로 더 빈번해질 거라는 점입니다. 서방의 기상연구기관에서도 일본의 자연재해는 점점 더 강력해질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기존의 대응 체계를 고수하면서 기후 변화에 맞는 새로운 방제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난이 터질 때마다 일본 정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며 마치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데요. 허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회의가 결국에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협조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이와테현 산불 사태에서도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결국 바닷물을 동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조차도 사전에 계획된 체계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존 대책이 실패한 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임시방편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일본 방제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을 통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지만 정작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책임을 떠넘기거나 형식적인 조치만 반복하고 있어 앞으로도 같은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이 앞으로 더 혹독해질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